아인슈타인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고 해도 백과사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천재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재는 지식의 영역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인문고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인문고전 독서법은 그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천재들의 두뇌에 접속해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고전을 읽는 것은 지혜를 쌓는 일이요, 깨달음을 얻는 길이요, 그리고 천재가 되는 길이라고 학자들은 이분입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고전 독서법 연구를 하시면서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분야를 직접 적용을 해보신 교육자 출신이십니다. 자기 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신데요. 이지성 작가 이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가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언제부터 인문고전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언제부터 인문고전을 읽기 시작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인문고전을 조금 좋아하세요. 많이는 안 좋아하시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저한테 장자하고 칸트를 권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읽고 그 뒤로 거의 안 읽다시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작가가 되려면 뭔가 좀 생각도 남달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한 인문고전 책이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관련된 책까지 내게 되셨는데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사실 인문고전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 천재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저희가 이 시간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천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도움이 될 수 있죠. 저 천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명 작가였고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독서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것과 함께 인문고전 독서가 제 사고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천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천재라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책을 썼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책은 아직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 오히려 좀 일반인보다 못한, 평범보다 못한 사람도 인문고전 독서를 꾸준히 진실되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의 수준이. 네. 네. 생각의 수준이 바뀔 수 있는 인문고전 독서법은 과연 어떤 것인지, 천재들은 인문고전을 어떻게 읽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네. 정말 솔직히 저는 좀 떨립니다. 두렵고요. 이 강의를 한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목은 거창하죠.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 그런데 이 독서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다시는 이런 책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괴로웠던 건데 가장 큰 괴로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천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데 이 우리나라의 거의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책을 쓴 건데 우를 범하게 될까 봐. 달을 보여주는 우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손가락만 보여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 봐 굉장히 너무너무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본 천재들의 경지에 불과해요. 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는 천재들이 쓴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인터넷 서점 가면 할인도 막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셔서 한번 천재와 직접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답답하고 어렵게 읽었지만 읽다 보면은 그 묘한 경지가 있거든요. 이제 뭐랄까요. 그 내 정신이 천재들과 정신과 만나는 듯한 느낌. 그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기쁨. 다른 책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가장 큰 쾌감을 느끼는 게 지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인문고전을 권해줬을 때 직접 독서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앞으로는 다른 책은 정말 절대 못 읽겠어요. 저는 인문고전에 완전히 중독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막 느낌표가 찍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자취를 초등학교 선생님 할 때, 솔직히 저는 빈민가에서 좀 살았거든요. 그때 IMF 터지고 집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런데 그때 새벽에 클래식을 틀어놓고 인문고전을 읽을 때 천재들의 저작을 2000년 전의 사람, 500년 전에 누군가가 쓴 책, 그게 뭡니까? 일종의 저는 그런 비유를 즐겨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한계가 있다는 거. 인문고전하고 비교하면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는 도라지 같은 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문고전은 산삼일 수 있다는 거죠. 지혜의 산삼. 그러니까 플라톤의 책, 노노 이런 건 수명이 2000년이 넘으니까 2000년 된 지혜의 산삼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두뇌에 지혜의 산삼을 2000년 된 산삼, 1000년 된 산삼을 먹여보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래식을 들으면서 정말 빈민가 자취방에서 작가의 꿈을 품으면서 이제 출근 시간을 앞두고 새벽 4시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필사를 할 때 그때 천재들과 접속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은 저 혼자만의 것입니다. 하지만 인문고전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바로 뭡니까? 이지성이라는 손가락을 벗어나서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라는 달을 만나는 순간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짧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야 할 책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